안녕하세요. 이야기별입니다. 오늘 낭독해 드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신드바드의 모험 이야기입니다. 신드바드의 모험은 어렸을 때 책으로 보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이들 대상으로 엮은 이야기에서는 완역본에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빠져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예를 들면 잔인하게 보이는 부분들의 묘사를 들 수 있을 텐데요. 오늘 들려드리려는 이야기에서는 다소 잔인하고 불쾌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라도 완역의 맛을 살리기 위해 되도록 빼지 않고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커다란 힘이 된답니다.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신드바드의 세 번째 항해 이야기. 나는 또다시 이국의 하늘이 그리워지고 위험을 맛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장사니 돈 버는 일이니 하는 거친 일 따위가 몹시 그리워졌죠. 나는 드디어 결심하여 항해에 필요한 물건을 잔뜩 준비하고 바소라로 가서 곧 그 길로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나는 사람들과 함께 배에 몸을 싣고 무사히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전능하신 알라의 구원과 은총을 빌면서 출범했습니다. 우리들은 바다에서 바다로, 섬에서 섬으로, 도시에서 도시로 매우 순조롭게 항해를 계속하며 배를 기착시키는 여러 항구에서 물건을 사고 팔기도 하고 기분 좋게 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거친 파도가 휘몰아치는 망망대해를 항해하고 있는데 갑자기 선장이 높은 탄성을 지르며 얼굴을 때리고 수염을 뽑고 옷을 찢는 등 법석을 부렸습니다. 그리고는 곧 돛을 접고 닻을 내리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된 것이냐 묻자 선장은 바람에 배가 길을 잃고 진로를 이탈하여 망망대해 한 복판에서 표류하다가 운수사납게 지급을 하는 원숭이처럼 털이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섬 옆으로 흘러오게 되었고 그놈들에게 잡히는 날엔 살아날 가망이 전혀 없으며 죽은 거나 다름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선장의 이야기가 끝나기가 무섭게 벼랑간 원숭이 떼가 몰려들었습니다. 메뚜기처럼 떼를 지어 몰려와 사방에서 배를 둘러싸는가 싶더니 해변가까지 메우고 말았습니다. 놈들은 야수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꼴을 하고 있고 몸에는 펠트와 같은 시꺼먼 털이 나 있어 보기에도 소름이 끼치는 꼴들이었습니다. 게다가 키는 작아 불과 넉 자가 될까 말까 했으며 눈은 누렇고 얼굴은 시꺼먼데 누구 하나 그놈들의 말을 알아듣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 정체를 아는 사람도 없었고 저쪽에서도 인간과의 상종을 피하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우리들은 이 원숭이들을 죽이거나 때리거나 혹은 쫓아버리는 일을 삼가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저쪽은 무수히 많은 대군이었으므로 만일 하나라도 상처를 입히거나 하는 날엔 다른 놈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우리들을 모두 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놈들 하는 대로 내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놈들은 굵은 밧줄로 기어 올라 순식간에 배 안에 밧줄이란 밧줄은 모두 물어뜯어 배는 삽시에 암초 많은 해안으로 밀려 올라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놈들은 상인이니 선원이니를 모두 붙잡아 가지고 섬으로 옮겨 놓은 다음 배를 납치하여 어디론가 모습을 감추고 말았습니다. 우리들은 이렇듯 섬에 남게 되었죠. 어느 날 섬 한가운데 한 채의 집이 눈에 띄었습니다. 우리들은 급히 그곳으로 달려갔지요. 그러자 뜻밖에도 그것은 하늘에 높이 솟아있는 견고한 성체가 아니겠습니까? 주위에는 하늘을 뚫을 듯이 높은 성벽이 둘러싸여 있고 흙단으로 만든 2개짜리 문은 양쪽 다 활짝 열린 채였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니 마치 대장처럼 널따란 방이 텅 비어 있고 주위에는 높다란 문이 달려 있었는데 모두가 열린 채였습니다.
방의 저쪽 끝에는 길다란 돌 걸상에 화로가 몇 개 놓여 있었는데 거기에는 요리 도구가 달려 있고 그 주위에 온통 뼈가 널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그림자 하나 눈에 띄지 않았으므로 우리들은 이상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우리 일행은 안마당에 잠시 앉아 있다가 저도 모르는 사이 잠이 들어 오전부터 해질 무렵까지 인사불성으로 잠을 자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돌연 이게 무슨 조화입니까? 발 밑에 땅이 갑자기 요동하며 주위의 공기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그런가 한순간 저 꼭대기에서 사람의 모습을 닮은 거대한 괴물이 날아 내려왔습니다. 피부는 새까맣고 커다란 대추 야자수만큼이나 몸집이 크고 눈은 석탄불처럼 이글이글 빛나고 어금니는 멧돼지의 어금니가 아닌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딱 벌린 입은 우물의 주둥이처럼 컸습니다. 게다가 낙타처럼 긴 입술을 가슴까지 축 늘어뜨리고 귀는 두 척의 배처럼 어깨를 덮고 손톱은 사자의 손톱 그대로였습니다. 이 소름 끼치는 무서운 괴물을 본 순간 우리들은 하마터면 실신할 뻔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공포는 점점 더해갈 뿐 너무나도 무서워서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샤라자들은 날이 훤히 밝아오는 것을 깨닫자 여기서 허락된 이야기를 그쳤다. 547일째 밤. 샤라자드는 말을 이었다. 오 인자하신 임금님, 선원 신드바드는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이 몸서리 쳐지는 거대한 괴물을 보았을 때 우리들은 어찌나 무서웠든지 모두 다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거인은 조금 걷다가 잠시 앉아 있었는데 천천히 일어서더니 우리들 쪽으로 다가와 상인들 사이에서 유독 나를 골라 내 팔을 꽉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한 손으로 쳐들어 엎어놓고는 내 몸을 골고루 만져보기 시작했는데 그 꼴은 마치 백정이 이제부터 잡으려는 양을 만져보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나는 말하자면 괴물의 두 손 사이에 잡힌 한 입거리 먹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괴물은 고생과 피로로 해서 내 몸이 뼈와 껍질만 앙상하게 말라 빠진 걸 보고서 나를 놓아주더니 다른 상인을 쳐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뒤집어 놓고 만져보더니 내려놓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나머지 사람들도 쳐들어서 만져본 끝에 마침내 선장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장은 뼈대가 건장하고 보기에도 튼튼해 보이는 어깨 끝이 우뚝 솟아오른 사나이로 투실투실 살이 쪄서 훌륭한 체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양이 괴물의 마음에 들었던지 거인은 백정이 짐승을 잡듯 선장을 움켜쥐더니 한번 냅다 땅바닥에 태지를 친 후 목에다 발을 걸치고서 몸을 둘로 꺾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다란 석쇠를 갖다 그것을 등에서 머리 꼭대기까지 꿰은 다음 활활 불을 지피더니 그 위에다 꿰은 선장을 올려놓았습니다. 몇 번씩 뒤집어 살이 잘 익자 거인은 이걸 불에서 내려놓고 마치 구운 양고기처럼 자기 앞에 놓았습니다. 그 다음 마치 통닭이라도 뜯듯이 손발을 찢어 손톱으로 고기를 발라 이것을 아귀아귀 먹더니 나중에는 뼈까지 오독오독 씹어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거인은 잠시 앉아 있다가 이윽고 돌 걸상에 들어 누워 코를 골고 이상한 소리를 지르며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아침까지 눈을 뜨지 않았는데 아침이 되자 일어나 어디론지 모습을 감춰버렸습니다. 거인이 없어졌음을 확인하자 우리들은 곧 입을 열어 그 끔찍한 재앙을 당한 것을 탄식도 하고 슬퍼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다에 빠져 죽거나 원숭이들에게 먹히거나 하는 편이 훨씬 나았을 걸 그랬군. 그쪽이 불고기가 되기보다는 훨씬 낫지 않겠소? 정말 이젠 비참하게 죽을 밖엔 딴 길이 없군. 그러나 주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마는 것. 영광되고 위대하신 신 외에 주권 없고 권력 없도다.
게다가 우리들도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면 어디서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모를 게 아니겠소? 여기서 빠져나갈 길이라곤 전혀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들은 일어서서 섬 안을 온통 돌아다녀 보았습니다. 어쩌면 몸을 감출 장소나 도망칠 수단이 눈에 띌지도 모르겠다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서 말입니다. 그러나 숨을 곳도 찾지 못하고 해는 완전히 저물었습니다. 우리들은 무서운 나머지 다시 성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그러자 곧 발밑에 땅이 흔들흔들 흔들리는가 싶더니 그 시커먼 식인귀가 가까이 다가와 하나씩 뒤집어 놓고 만져본 다음 마음에 든 사람을 선장과 마찬가지로 숨통을 끊어 구워 먹었습니다. 그 다음 또 걸상에 덜렁 들어 누워 목이 잘린 짐승처럼 코를 골거나 이상한 소리를 내기도 하며 밤새도록 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벽녘이 되면 일어나 전과 같이 어디론지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들은 이 말을 서로 맞대고 의논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놈을 죽일 수밖에 딴 도리가 없다면 이 장작과 판자를 해안까지 날라다 배를 한 척 만들지 않겠습니까? 만일 무사히 그놈을 죽일 수 있다면 그 배를 타고 파도에 밀려 알라의 뜻에 따라 표류하거나 아니면 다른 배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그 배에게 구출되거나 어느 한쪽으로 합시다. 그러나 만일 죽이는데 실패하거든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갑시다. 비록 익사를 당한다 하더라도 목을 잘린 채 불고기가 되는 신세는 모면할 테니까요. 어느 경우건 도망칠 수 있다면 도망치고 익사를 당하면 순교자로서 깨끗하게 죽읍시다.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요.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우리들은 의견 일치를 보고 일을 시작했지요. 우선 걸상 근처에 흩어져 있는 나무 토막을 해변가로 지고 가서 작은 배를 만들어 그것을 물가에 매 놓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배에 얼마간의 식량을 비치해 놓은 다음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두워지자 발밑의 땅이 또 흔들리더니 그 거인이 쑥 나타났습니다. 마치 이제라도 당장 달려들어 물어 뜯으려는 개처럼 으르렁거리며 왔습니다. 거인은 가까이 오자 우리들을 만져보며 하나씩 뒤집어 보고 나서 우리 중 하나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전처럼 요리하여 먹어치우고 걸상에 벌렁 들어 눕기가 무섭게 우레와 같이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괴물이 깊이 잠이 든 걸 알아차린 우리들은 옆에 있던 2개의 쇠꼬챙이를 집어 활활 타는 불 속에 꽂아 숯불처럼 새빨갛게 될 때까지 달궜습니다. 그 다음 이 쇠꼬챙이를 집어들고 거인 앞으로 다가가 걸상 위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그놈 눈에다 들이받고서 모두가 달려들어 콱콱 눌러대었습니다. 그러니 그놈인들 견딜 수가 있었겠습니까? 눈알이 마침내 튀어나오고 악귀는 완전히 장님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괴물은 우리들의 간을 서늘하게 하는 비명을 지르며 걸상에서 뛰어 일어나기가 무섭게 미친 듯이 손을 휘저으며 우리들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우리들은 미친 듯이 이리저리 도망쳐 돌아다녔습니다. 괴물은 드디어 손을 더듬어 문을 찾아내고 고함을 지르면서 문을 빠져나갔습니다. 식인귀가 성을 떠나자 우리들도 곧 성을 나와 배를 메둔 바닷가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도중 우리들은 서로 말했죠. 저 지긋지긋한 괴물이 해가 질 무렵까지 성으로 되돌아오지 않는다면 죽은 걸로 알아도 좋아. 그러나 만약에 돌아온다면 모두 배를 타고 우는 하늘에 맡기고 위험지대를 벗어날 때까지 죽어라고 노를 젓는 거야. 그런데 아까 그 괴물이 똑같이 생긴 다른 2 괴물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 괴물들 역시 처음 본 괴물 이상으로 몸서리 쳐질 만큼 생겼습니다. 우리들은 다리야 날 살려라 하고 배로 달려가 밧줄을 풀고 죽어라 하고 먼 바다를 향하여
노를 저었습니다. 괴물들은 우리들의 모습을 알아본 순간 큰 소리로 짖어대고 발을 구르며 바닷가로 내려와 우리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들에게 명중하는 것도 있고 빗나가 바닷속에 떨어지는 것도 있었지요. 우리들은 죽어라고 노를 저어 겨우 돌이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도망칠 수 있었지만 그래도 일행 중 대부분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다 바람과 파도에 밀려 큰 파도가 들끓는 바다 한 복판으로 밀려가게 되었는데 어느 쪽으로 가야 좋을지도 모른 채 하나가 쓰러지고 둘이 죽는다는 식으로 마지막에는 나와 다른 두 사람, 이렇게 세 사람만이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샤라자들은 날이 훤히 밝아오는 것을 깨닫자 여기서 허락된 이야기를 그쳤다. 548일째 밤. 샤라자드는 말을 이었다. 오 인자하신 임금님. 선원 신드바드는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우리 세 사람은 피곤과 공포와 기아로 마치 죽은 것과 마찬가지 형편이었습니다. 어느 섬에 올라 잠시 걸어다니다 보니 도처에 나무들이 우거지고 개울이 졸졸 흐르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나무 열매를 먹으며 괴물로부터 운 좋게 도망쳤다는 것과 거친 바다를 무사히 건너 생명을 건질 수 있었던 행운을 서로 이야기하며 기뻐했습니다. 이러는 동안 해가 저물었죠. 우리들은 눕자마자 너무도 지쳐 있었기 때문에 곧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잠이 채 깊이 들기도 전에 거세게 불어오는 바람처럼 휙 하는 소리가 들려 깜짝 놀라 눈을 떠보니 용인가 싶은 희한한 한 마리의 구렁이가 우리들 주위에 둘둘 서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괴이한 생김새에 몸집도 여간 크지 않았습니다. 구렁이는 동료 중에 하나를 잡아 단숨에 어깨 근처까지 삼키고 말았어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 부분을 꿀꺽 삼켰습니다. 뱃속에서는 동료의 늑골이 우두둑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죠. 그리고 구렁이는 모습을 감추고 우리 두 사람은 섬 안을 돌아다니면서 나무 열매를 먹기도 하고 개울물을 마시기도 했습니다. 황혼 무렵이 되자 높다란 나무 위로 기어 올라 하룻밤을 새우기로 하고 나는 가장 꼭대기 가지 사이에 몸을 감췄습니다. 그런데 채 캄캄해지기도 전에 그 독사 구렁이가 좌우를 두리번거리면서 기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숨어있는 나무에까지 와 동료가 있는 데까지 단숨에 기어 올라와서 덥석 동료를 어깨 끝까지 삼켜버렸습니다. 구렁이가 자기 몸을 나무 기둥에다 둘둘 말자 동료의 뼈는 뱃속에서 우두둑 소리를 내며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구렁이는 동료의 몸을 완전히 삼키고 난 후에야 나무에서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날이 밝자 주위를 둘러보아 구렁이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음을 깨닫고 나는 아래로 내려왔습니다만 너무나도 심한 공포와 괴로움에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차라리 바닷속에 몸을 던지고 단숨에 이 세상의 고민을 끊어버렸으면 하는 생각까지 들었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었지요. 나는 길고도 폭이 넓은 나무 토막을 5개쯤 모아 한 장은 발바닥에 가로대고 나머지는 몸의 좌우와 가슴에 가장 넓고도 긴 것은 머리에 대고 이것을 밧줄로 꽉 묶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 벌렁 땅 위에 들어 누우니 마치 관 속에 갇힌 것처럼 판자 속에 완전히 밀폐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해가 저물자 곧 그 구렁이가 또다시 나타나 내 옆으로 기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나를 둘러싸고 있는 판자가 걸리적거려 쉽사리 삼킬 수가 없어서 주위를 뺑뺑 돌아다닐 뿐이었습니다. 나는 죽은 거나 다름없는 꼴이 되어 그 모양을 지켜보고 있었죠. 구렁이는 스르륵 미끄러져 어디로 가버렸나 생각하면 간간히 다시
되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러나 몇 번 삼키려고 해도 사방으로 판자가 둘러 쳐져 있어서 도무지 마음대로 되지 않았지요. 저녁 때부터 새벽녘까지 끈덕지게 몇 번씩 달려들었지만 마침내 아침 해가 비치기 시작하자 몹시 화를 내고 낙심하여 비실비실 그곳을 떠났습니다. 나는 손을 뻗쳐 밧줄을 풀었습니다만 무섭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여 거의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이윽고 바닷가로 내려가 보니 뜻밖에도 저 멀리 바다 위에 한 척의 배가 떠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나는 곧 큰 나뭇가지를 꺾어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배에다 대고 흔들어댔습니다. 그렇게 하여 나는 구출되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아라비안 나이트와 더불어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귀 기울여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